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보장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승부수,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대표, 오늘 오전 다당제와 통합정부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 먼저 듣고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 잡기, 소수 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안 후보님이 평소 얘기하시던 정치 교체랑 생각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생각 어떠신지?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선언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 혁신안의 마지막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지대 후보들과의 어떤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연대라고 하는 게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연대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딱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후보 간의 결단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예. 그거는 이런 뭐 대표의 제안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누구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는 거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예. 없다, 이런 국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이제 민주당이 이게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후보도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이고, 예.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의 정치 인생을 던져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안을 던진 이유는 민주당 혼자서 이렇게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후보들,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뭐 새로운 물결, 뭐 진보주의, 다 이게 내용이 같은 거거든요. 정치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정책 단일화, 예. 정책 연대에 대한 제안한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을 놔두고 우리가 통합정부, 국민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은 대선이지만 이 대선 이후에 펼쳐질 정치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한번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안했는 거와 관계없이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함께 이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 뜻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도 이거 윤 후보 향한 메시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몇 가지 그 제안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 제안했던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안철수 후보 측에 제안을 했고 그 문건도 제가 확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김종민 의원은 내용을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 정략적인 그 제안이 탄로날까봐 지금 그 연막을 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약간 삐걱거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안철수 후보께 뭐 다당제를 보장하고 또 결선 투표를 보장하고 또는 더 나가서 정책 연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희석시켜서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하자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는 이제 뭐 좀 더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의아한 게 첫째 하나는 다당제의 그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사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현 그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여당이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과반수가 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정의당 그리고 군소 나머지 야당들 전부 그 모아서 그 이른바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를 시키고 같이 이제 공수처법을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리한 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고 그것이 이제 소수당에게 좀 더 많은 의석을 주는 그런 선거법이었어요. 그렇게 처리해 놓고는 저희들은 그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처리하면 분명히 그 자매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대처할 거다 했을 때 민주당이 그 우리 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 자매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니 자기들도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협조했던 정의당만 그냥 뒤통수를 세게 맞고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그 사라질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정치 사격을 벌인 분들이 이제 와서 또 대선 앞두고 무슨 다당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정치 사기극을 또 벌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아마 지금 들 겁니다. 그 아마 심상정 후보가 제일 좀 격분할 내용인데요. 우리 김종민 의원님도 그 내용을 모르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제 뭐 거창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와서 이제 지금 와서 또다시 뭐 다당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도 같이 한번 단일화를 해보자. 지금 그런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아니 180석 여권 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 날치기 처리 맘대로 해왔잖아요. 법사위원장까지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모두 다 차지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하러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대선 며칠 앞두고 무슨 뭐 다당제니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이 사기극을 자꾸 벌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선거 앞두고 거창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민이 속습니까 이제는. 지금 그 김재원 최고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무산된 이후에 틈새를 공략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김정민 의원님 혹시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자막에 나오대요. 안철수 후보가 들은 바 없다. 이 민주당의 제안이 지금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따로 뭐 오갔거나 얘기가 오갔으면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저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서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눴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정치개혁 같이 하자.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뭐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 문제는 분명히 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선거 때 이제 선거 임박해서 이거 내놓냐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줄곧 외치던 건데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하라고 선거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견 때문에 여러 가지 못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선거 앞두고 국민들을 공식적으로 밝혀서 결단하는 거.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잘못했으니까 바꾸겠다고 뭔가 약속을 하는 게 선거거든요. 예. 그런 약속 없이 그동안에 잘못했으니까 계속 잘못하겠다. 그 선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는 것, 특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무슨 뭐 세계대전 얘기도 나오는 판인데 국민 역량 결집 안 하면 대통령 누가 돼도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그래서 역량 결집을 위한 결단을 저는 우리 당이나 후보가 한다는 거는 장려해야 되고 저는 국민의힘도 좀 따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슈를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 또 후보들이 다 모이는 자리, 정책 토론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오갈지 그건 또 관심을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단일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도 지금 계속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지금 폭로전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국민의당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금 폭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동, 그 언행들이 좀 심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선거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당원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이런 걸 보자고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분이고 좀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발상으로 정치권의 그런 낡은 행태들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약간 말재주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 말재주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하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에 안 좋고 민주당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 또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합당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영역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뭐 다 좋은데요. 첫째 하나는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거 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것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안철수 후보까지 갈 가치도 없는 거니까 전달이 안 됐겠죠.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면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려고 하세요. 발표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하세요.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냥 그리고, 하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했다 하기로서니 또 나무당의 대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은근히 좋아하면서 마치 편드는 듯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우리 마세요. 정치 문화를 좀 바꾸자는 거죠. 남이 당 내 당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어쨌든 그런 협상이 있었으면 그것이 이제 잘 성공이 되었으면요. 예컨대 협상이 잘 성공되면 나중에 가서 협상의 뒷얘기 그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거는 좋은데 협상이 안 됐잖아요. 안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조용히 있는 것이 그 다음의 계속적인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훨씬 좋거든요. 근데 협상이 깨지고 나서 사태질하면서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폭로하는 것은 그 다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스타일이 조금 독특하셔서 그런 면은 있는데 아직도 저는 단일화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단일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단일화 과정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 심지어는 투표함 뚜껑을 덮을 때까지도 단일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위원장 단일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또 입장 밝히시기도 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통찰력이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원래 이제 그 단일화를 두고 지금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서로 간에 오간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잘못된 것은 다 정리하고요. 어릴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소 시장에 가서 소를 사러 간 저희 아버지가 계속 한 소를 막 나무래요. 이 소 잘못되었다고. 결국 그 소를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단일화를 두고 막 그 언쟁이 되고 서로 간에 공격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정리를 하고 단일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불씨를 살려가려는 어떤 의지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쉽지가 않은 게 저는 뭐 다른 당 일이니까 예. 뭐 각자 알아서 결정할 일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단일화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뭔가 뭐 사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부적절한 그런 언행도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 방식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게 위험하니까. 그게 이제 간단한 겁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중에 누가 더 득표력이 높은지 경쟁력을 일반 모든 국민들의 이제 저걸로 여론을 봐야겠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걸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안철수 씨가 많이 나오는 게 꽤 있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이거를 받아야 사실 단일화 뭐 말이라도 꺼내보는 건데 당신 주장한 거 받겠다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야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받겠다고 결정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 그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야지만 네. 그 단일화라는 것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그걸 받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와 또 가족을 향한 공세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녹취가 있어서 먼저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시기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래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있고 실상은 9억 정도나 차익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사용한 계좌가 4-5개가 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거짓 해명을 하셨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맥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좀 괜찮다 싶은 일은 남이 한 것도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는 분이 국민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끼에 초밥 10인분을 드시는 분은 영부인보다 먹방 유튜버가 더 잘 어울린다는 세간의 조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당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9억 차익 지금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이제 한 2-3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전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그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예. 저 대표의 그 공소장에 부속된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걸 가지고 예. 이것이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냐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 조작의 공범이든 같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이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잡으려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그만큼 노력하다가 결국 안 돼서 지금 유야무야 시킨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첫째 그 이종필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겨서 예. 그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의 이른바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좌를 맡겨서 그 사람이 뭐 미국에서 온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주식 투자를 해달라고 예. 맡겼더니 한 서너 달 동안 그 계좌를 들고 자기가 거래를 쭉 그 주식을 사 줬는데 그 결국 한 4천만 원 손해를 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주가 조작이라고 할 때는 주식을 많이 거래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 그냥 주식을 한 서너 차례 사가지고 계좌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해만 보였으니 그 계좌를 돌려받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이 김건희 씨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해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손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 오를 때 기다렸다가 팔고 또 내렸으니까 조금 사고 그것을 1년 넘게 해서 한 200여 차례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계좌를 5개를 관리를 했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 증권회사에 있다가 그 직원이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증권회사 지점으로 옮기다 보니까 계좌가 달라진 것 뿐이지 처음부터까지 계좌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통정매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증거도 없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고 지금 막 우기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이 정권의 가장 그 정권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검사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2년 동안 수사하고 아무런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7억, 9억 그 시세 차익을 얻었다. 물론 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도 손해 본 거는 빼고 이익 본 것만 합쳐가지고 9억 아니 증권 투자해가지고 이익 본 것만 다 합치면 대한민국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고 팔다가 뭐 손해도 보지. 예. 이런 것이 전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런 내용이 왜 그러면 지금 나오느냐는 문제예요.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조국 장관 수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쫓아내기 위해서 예. 수사 검사들 다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예. 그리고 수사권 뺏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내살내서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혐의를 못 찾아서 사건을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무슨 당선 무효가 되느니 어쩌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네. 큰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봐요. 지금 김재현 최고께서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시점도 매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실 이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검찰총장의 부인, 검사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한 여성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사를 안 받아요. 지금.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받고 이 엄청난 혐의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권오수 씨라는 사람이 구속돼 있잖아요. 권오수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그나마도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권오수 씨가 전혀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모르는 관계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통장에 수많은 금액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김건희 씨 코마나 컨텐츠에 10년 이상 아는 사이인데 계속 수년 동안 후원과 협찬을 했던 사람이 권오수 씨예요.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 이 금전 거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 주가 조작으로. 그리고 거기에 범죄 일람표에 이 공소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289회나 거론이 됩니다. 김건희 씨가. 예. 그런데도 제대로 조사를 안 받는 거는 이거는 검찰총장 부인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정치인이건 청와대건 이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찰하고 가까우면 친검이면 무죄가 된다. 저는 이 법칙이 들어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검찰에서 룸사롱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룸사롱에서 술을 얻어먹었는데 기소가 안 돼요, 검사가. 그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그거 사실이면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요. 사건 수사 결과 참 기가 막히는 게 99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기소가 돼야 돼요. 근데 96만 원으로 조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는데 이거 계산을 해서 뭐를 빼고 뭐를 더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계산을 96만 원짜리로 만들어 놓고 기소를 안 해버린 거예요. 왜? 검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씨도 이 친검 특혜가 전 적용되고 있다. 일반인 같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특혜 대접을 받겠어요? 근데 이 수사 자체가요. 지금 여당 의원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가장 현 정부의 친한 검사들을 포진해서 수사를 근 2년간 시켰잖아요. 그래서 수백 건의 계좌 추적을 총동원해서 찾아냈잖아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왜 기소를 못합니까? 소환장 하나 못 보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그것은 그러면 이거 윤석열 후보자 잡으려고 벌인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봐줬다는 겁니까? 검찰이? 그 같은 검찰청에서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수사하면서 현 여당의 현직 의원 또 전직 의원, 현직 의원에게 2억 줬다고 진술이 다 나와 있다고 지금 공개가 다 됐잖아요. 그 해당 당사자는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도 지냈던 분으로 추정이 돼요. 그 지휘부에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의원 같으면요. 지금 발기발기 찢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이 검찰이잖아요. 그런 검찰이 김건희 씨는 왜 수사를 못합니까? 아무리 뒤져도 혐의가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말이 무슨 검찰하고 친해서 어쩌고 그 수사 처음 시작 자체가요. 윤석열 잡으려고 시작한 수사예요.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정말 사실과 달라요.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좀 다르니까 예. 이거 괜히 선거 범죄 너무 저지르지 마시고 사실관계도 좀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야기도 두 분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 앞서 녹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밥 10인분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건희 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유세 현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은 어떤 해명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되게 구체적인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김혜경 씨 본인도 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체에 대해서 일처리를 잘못했다, 부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예. 국민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일처리가 미흡했다. 네,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뭘 얼마 썼고 초밥을 먹었니 무슨 소고기 먹었니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무슨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약간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예.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그 업무 처리 또는 일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예. 반성하고 잘못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가당차는 게 이거는 딴 게 아니고 단순한 범죄 행위예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혜경 씨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남편이 지사일 뿐이죠. 남편과 같이 사는 가족일 뿐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옛날 해경공 마마가 궁녀 부리듯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데려다가 몸종 부리듯이 아무런 심부름 시키고 제사상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음식을 마구 주문해서 본인이 드시거나 또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먹였던 그렇게 했다면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대충 범죄가 아니고 이게 바로 횡령죄이고요. 여기 전부 이게 근거를 적었는데 이게 허위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먹었다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그리고 몸종처럼 일을 시킨 거는 그건 강요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5개 과에서 그 법인카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내가 관리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이 법인카드를 그거 금방 확인이 돼요. 지난 4년 동안에 사용 내역서 뽑으면 반나절 만에 전부 뽑아서 체크해서 이건 내가 예. 잘못 사용했다. 이거 물어내겠다. 처벌받겠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게 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그 잘못했다고 조사를 했죠.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예.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금전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보고 예. 지금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부적절하게 한 건 사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개인이 소비한 것인지 예. 아니면 뭐 그때 그 집에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도지사하고 예.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소비한 것인지 이런 거를 따져서 예. 부적절한 거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해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이어져야 된다. 근데 예. 그걸 이제 선거용으로 너무 막 그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예. 그런 절차를 선거 끝나고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대선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